안녕하세요. 토사부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사부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황, 그야말로 토탈 불황주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좀. 토탈 불황은 아니죠. 지금 아파트는 그래도. 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경기와 지수 경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026년도 2, 4분기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주식시장이다. 하지만 그 주식시장의 내면을 뜯어보면 과연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상승장이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니죠. 특수한 그 반도체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매물에 대한 시장이지 전반적인 전체 여러 가지 뭐 건설, 서비스, 제조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제 성장되는 국면이 아닌 걸로 이제 보여지고, 그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적에 이제 유동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과연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이냐 봤을 적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불안정하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일단은 뭐 지난 4년 미국발 금리 상승 이후 그리고 상당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금리가 중금리로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가 이제 한 4년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야, 그게 벌써 4년이 됐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했을 때는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회복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토지 쪽은 정책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떨어지게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아파트는 또 공급이 없다 보니 거래가 많아지진 않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아파트 시장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지역적인 이슈입니다. 수도권 지방 전체를 다 봤을 때 그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특수한 그 강남 시장과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적으로 급등 현상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그 이외 지역은 전체의 시장을 대변할 정도로 그렇게 시장성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거죠. 네, 뭐 하겠다라는 계획만 몇 번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어떤 그 유튜버의 그 방송을 들어보니 서울만 해도 약 한 400만 채의 주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거주용 주택의 비율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반 정도요. 200만 채 정도 되죠. 네. 나머지는 이제 빌라, 원룸, 다가구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주택 보급률이 지난 한 5년 사이에 조금 줄었어요. 93.5%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통상적으로 뭐 한 110에서 한 120%의 주택 보급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택에 대해 가지고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임대 시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임대 시장이 점점 좁아들죠. 어제 조사부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에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 매물 현황을 봤는데요. 그래도 신축이 많은 처인구, 뭐 역북지구나 고림지구는 그래도 전월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수지구도 전월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있는 반면에 기흥구는 특히 전월세가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동백지구만 하더라도 3만 세대의 전월세를 합해서 한 10개 정도? 실제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월세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포지션이 됐습니다. 또 이런 뭐 금융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사실은 주택을 많이 보유한다는 그런 관념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죄악시대다 보니까 네. 전세 시장이 이제 무너지는 거고, 무너진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고,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세 시장에서도 직접 탄을 맞는 거예요. 월세가 더 높아지겠죠. 예, 거의 한 5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 30평대 월세가 최소 150에서 200 정도거든요. 자,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없는데 어떤 뭐 금융정책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주택자는 이미 많이 또 주택을 판굴로 지금 이해를 하고
하고 있고, 일부 모판 다주택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좀 부유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현금 동원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견디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분에서 올라간 가격이 글쎄 아파트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용인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용인 시장을 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지까지도 뭐 집값이 한 15억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흥구가 뭐 입지 여건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30평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억에서 한 1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접근성의 차이고 이제 여건에 따른 뭐 변수겠지만, 앞으로도 사람들이 집을 가신 분들이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나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 하더라도 2년 뒤에 공급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한 4, 5년 걸리지 않아요? 민간에서 아파트 입지를 발부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기간만 2년이고 공사하는 기간만 3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면 5년.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이 5년이란 말이고,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지 개발 지구를 지정을 하든 어떤 뭐 미니 신도시를 지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는 그 지정 단계와 주민 공람 그리고 이제 보상 단계 그 이후에 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사에 진입할 때까지는 보통 5년, 10년이거든요. 10년, 그렇죠.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웃고 계신단 말이죠. 나는 이미 올라탔으니 네.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집이 아직 없다, 뭐 무주택이다 라면은 지금 얼른 본격적으로 빨리 알아보셔서 상급지가 아니어도 일단 실거주할 주택은 있어야지만 그다음부터 좀 더 갭이 커질 테니까 지금이 그래도 제일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공급만으로 이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팩트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대책을 가지겠습니까? 상당히 좀 암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 비율도 이제 정부에서 줄이는 방향. 네, 그렇죠. 시드머니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월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몰리는데 당연히 또 월세 또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장기적인 자기만의 보금자리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의 절대적이죠. 그것도 좋은 입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베스트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또 버스 정류장이 멀더라도 웬만하면 제 솔직한 마음이지만 웬만하면 집을 사겠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좋다 아니다를 선택하는 것보다 있다 없다로 지금 갈라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에서 많은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악재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고심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이미 도래했고, 근데 이런 또 아파트 시장이 지역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수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수도권입니다. 네. 그런데 호남권, 뭐 영남권을 가게 되면 또 거기는 지금 이 수도권 시장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렇죠. 뭐 네. 충청권이라도 산단이 있거나 뭐 SK 공장이 있는 청주 같은 것은 조금 더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점이 생기는 부분이고, 구독자님들이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생각하셔서 시장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뭐 기본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지. 정부에서 내놓는 거는 뭐 임대주택 아니면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은 뭐 개인이 소유하는 뭐 토지 임대부 주택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참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임대시장이나 토지 임대부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격은 땅과 주택을 소유하는 아파트보다는 가격은 저렴할 수 있어도 그것도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주택 뭐 일단은 진입하기는 조금 용이할 수 있지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이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상당히 좀 많이 다양해지면서 그냥 집을 안 사도 되겠다. 빌린다? 네. 끝까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자. 그죠? 그리고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뭐 유니크한 공간을 찾아서 뭐 땅을 사서 이제 간단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죠? 조금 변두리에 아니면 빌라에 살면서도 아주 좋은 차들 사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개인의 삶에 대해 가지고 더 그렇죠. 가치를 주는 분들도 많은 네. 것 같아서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질은 그게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래도 집을 사시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존재하는 아파트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본인들이 생각해야 될 방향들은 다 다를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몫이겠죠. 하지만 선택은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공급이 가격을 따라잡기 전까지는 그렇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공급이 가격을 잡기 전까지는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네. 그 그래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정할지는 영리하게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섭섭하지만 공급이 가격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바보 아니야? 바보들 만한 짓이지. 그렇죠.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발 영리하게 빠르게. 본인의 예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한 채의 소유자가 되시니 진심으로 바랍니다. 토사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시장은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경기랑은 좀 다르고요. 근데 경기라는 것은 불경기는 맞죠. 불경기는 맞는데 아파트 시장만 공급이 적어서 오른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주로 다루는 토지, 상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